여러분 오늘 대화법 6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제 1강의부터 우리 5강의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또 저희에게 한번 또 이렇게 리스폰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나눔방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았고 또 솔직하게 또 대답을 한번 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 우리의 생활의 이야기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도 않고 또 그렇게 했구나 뭐 어떻게 했구나 그러면서 하는 게 그 어투 자체가 참 힘이 들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저도 이것을 배울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경상도 보리문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경상도 사람이 뭐 얼마나 말을 곱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대화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상대의 마음을 내 말의 어투와 상관없이 알아주는 그 훈련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이 전라도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경상도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서울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경기도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법,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려주는 대화법이고 이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대화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숙제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반영적 경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자녀의 표현 뒤에 감춰진 느낌을 가려내고 그러한 느낌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반영적 경청을 정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왜 돌아가셔야만 했지요? 지금도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셔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죠? 느낌을 가져보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리움이죠. 할머니가 보고 싶은 그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고 싶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느낌을 우리가 파겠다고 하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왜 찾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할머니가 보고 싶고 할머니가 그리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마음을 상하게 되어주는 거죠. 전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어떻게 반응을 했으면 참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좋겠고 또 내가 할머니가 지금 보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할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참 좋을 것이고 또 할머니가 지금 네가 보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할머니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하면 이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할머니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팩트만 먼저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입을 다물고 정말 슬퍼하면서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어떤 때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서 숨어버리고 싶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서 숨어버리고 싶어요. 자, 이 자녀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녀는 무서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야, 아버지가 너에게 평소에 잘해주는데 아버지가 왜 무서워? 왜 숨어?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왜 아버지를 보면 숨으려고 그래? 숨는 너가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내지는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보면 숨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그것이 실제적인 이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먼저 이야기할 때는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낌까지 짓눌러 버리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죠. 자, 이 아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무서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가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가 두려워서 숨고 싶구나.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무서움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요, 정말 아버지가 무서워요, 아버지가 두려워요, 그래서 숨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준 것 때문에 이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 자녀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이를 해결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네가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아빠를 무서워하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는 영원토록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입을 닫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 아이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고쳐줄 수 있는데, 대화가 끊어지면 그 아이가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칠 수 있는 찬스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동의한다고 해서, 어느 공감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행동을 전부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해보죠. 엄마,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지금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엄마,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지금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아이는요, 지금 불안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외롭죠. 외로운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안한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야, 이놈아, 이 사내 놈이 되어가지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해? 그게 뭐가 무서워? 그게 뭐가 불안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는 강해야 돼. 그리고 그 불안을 향해서 외쳐. 괜찮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강한 사람 같으면 불안해하지도 않죠. 강한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을 느끼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죠. 그 아이가 그런 부분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구나. 그래서 엄마가 같이 있어주면 너 마음이 참 편안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별것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질 때는 이 아이는 오늘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 때문에 오늘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거죠. 그래,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난 너무 좋아요. 이미 마음이 다 풀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난 다음에 엄마는 지금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 내가 그 마음을 읽어주지 아니하고 엄마는 바빠서 가야 돼. 너는 남자니까 참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더 이상 엄마와 대화할 수 없는 단절이 되어지지만, 엄마가 그렇게 마음을 이해해 주고
오늘 느낌을 이해해주고 난 다음에는, 공감해주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엄마는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들아, 그런데 엄마가 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급한 일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다시 아이에게 물어본다고 한다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떼쓰지 않을걸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알아주었기 때문에 떼쓰지 않고 엄마를 향해서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하시는 대로 하면 나 한번 참아 볼게요.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아니하고 만약에 오늘 엄마가 바로 안 돼, 나는 지금 가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가 그 엄마를 붙잡고 아마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아마 서로 쓰레기를 하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상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물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권력이나 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저 마음을 잘 이해해 주면 되는 거죠. 10대 시절에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떠나서 친구들에게 갈까요? 오늘 부모들은 이 아이의 미래를 향해서, 오늘 꿈을 향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친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친구들은 이 아이에게 같이 돈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 명예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오늘 그 시기에는 독립의 시기인데다가 오늘 그 독립의 시기 속에 오늘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독립하고 싶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친구에게 목숨을 걸고 친구와 사귀는데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커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오늘 부모님에게 효자가 되어지고 효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경청 기억하시죠? 오늘 귀자 듣는 것이 왕이다. 그리고 10가지 들을 때는 10가지의 눈을 가지고 상대의 하나의 그 심령 하나에 있는 딱 하나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는 일에 경청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들고 느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을 오늘 아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질 때 오늘 소통이 되어지고 오늘 모두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아이 메시지는 뭡니까? 나를 주어로 해서 생각과 느낌을 말하고 그리고 나의 소망, 구체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아이들은 감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또 표현하게 되어지면서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경청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깊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공감하고 표현해주는 이 반영적 경청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잘 사용하시고 좋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